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인 이 암호화폐 시장이 아직도 좀 얼룩덜룩하니 그 혼조세를 또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그래도 지금은 69K까지 올라섰고 또 어제는 70K까지도 올라서긴 했어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그래도 좀 이 전체적인 장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것을 또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조만간에는 이 비트코인이 좀 비교적 큰 상승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 전체적인 이 알트코인까지 그 상승을 좀 이끌어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먼저 이 비트코인의 그 흐름부터 좀 살펴보시면, 일단 제가 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요 2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어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양봉으로 또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때는 요 70K까지도 올라서긴 했지만 이렇게 이 윗꼬리를 만들면서 그 상승분을 좀 상당히 반납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어제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제가 체크를 해봤을 때만 해도 딱히 악재가 있어가지고 하락이 아니죠. 그 상승분을 반납했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이 가격대가 그 저항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7만 달러를 또 터치를 하니까 거기에 따른 이 매도 물량이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69K가 어떻게 보면 지난 사이클의 최고점이기 때문에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격대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 69K를 지금 살짝 지지받고 있긴 하지만 여기를 좀 계속 지지받는 움직임이 나온다라면 조만간에 재차 요 70K를 향해서 도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비트코인 차트인데 제가 이렇게 그 저항대를 또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때도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3월 말때 요때도 요 저항대에 막혀가지고 상승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가격이 빠졌고, 그 이후로 재차 도전을 했지만, 그러니까 요때도 4월 초 다시 한번 좀 도전을 했는데 그때도 요 저항대를 뚫지를 못해서 다시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5월 말쯤이죠. 요때도 이제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해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째에 재차 도전을 했었는데, 이때도 이렇게 이 윗꼬리로 그 상단만 터치하고 다시 좀 빠지는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제 어떻게 보면 네 번째로 이 저항대, 그러니까 69K부터 여기가 대략적으로 한 71.3K, 4K 그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어제 다시 한번 요 70K까지 터치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 저항대를 뚫지 못하고 다시 좀 빠지는 움직임이 나왔지만 그래도 지금 이 69K를 지지받는 그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움직임이 좀 지속만 된다라면 채차 이 저항대를 좀 뚫으려고 도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격대가 사실상의 마지막 관문, 그러니까 이 대세 상승장으로 가기 위한 이곳이 마지막 관문, 그 저항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이 저항대를 돌파하는 것도 이제는 좀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저는 상승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왜 조만간에 좀 상승이 나오면서 중장기적으로도 그 관점이 상승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어제 이 미국의 경제지표가 또 발표가 됐었는데, 요거예요.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 그러니까 통상 이 PMI 제조업 지수라고 하는데,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전 달이 49.2, 예측치가 49.8,
그런데 어제 발표된 실제로는 48.7이 나오면서 이전 달보다 또 예측치보다도 좀 더 하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조업 지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경기의 동향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직후에 나온 기사를 보시게 되면 미국의 제조업과 건설 지표가 예상보다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경기 부진이 가시화됐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지금까지의 이 미국 시장의 그 흐름과 그 해석을 봐오셨으면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배드 이즈 굿을 현재 시장의 그 해석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제조업 지수가 안 좋게 나오게 된다는 것은 이 경기 부진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제가 여기에도 이 기사를 공유했었는데, 제조업이 위축이 되면서 경기가 부진한다는 것은 이 물가 압력에도 둔화를 또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인플레의 상승 압력이 낮아진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연준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금리 인하의 명분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려면은 일단 첫 번째로 이 인플레 우려를 좀 씻어내면서 그리고 금리를 인하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경기를 부양시키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이 경기가 좀 부진에 빠진다라는 그런 지표도 중요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은 비록 나쁜 지표일 순 있지만 이것을 계기로 금리 인하가 좀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경기는 배드 이즈 굿이 현 시점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 지표가 발표된 직후에 이걸 보시면 이 미국의 국채 금리도 그 하락폭이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5, 또 마이너스 2.3 이렇게 또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채금리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 달러 지수 역시 어제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 국채금리 하면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이미 한번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아마 5월 29일 그때인데, 그래서 제가 이 썸네일에도 국채금리 급등 이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라고 썸네일을 쓰면서 그놈의 국채금리라는 또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이 미국 재무부에서 국채를 좀 마구 찍어내고, 그래서 이것을 경매에 붙였는데 수요가 부진하면서 이 국채금리가 급등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미 증시나 암호화폐 시장도 좀 약세에 빠졌는데, 그런데 이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상승장에서도 빈번히 이런 이벤트는 발생이 됐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하루하루의 이벤트보다는 이 전반적인 추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 달러 지수를 좀 보시게 되면 일단 보시는 것처럼 이때, 그러니까 그 시점이 대략적으로 한 4월 말부터 해서 요 달러 지수가 하락 채널을 그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요게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해 둔 것이 지난주에 요 국채금리가 급등을 했을 때 그때 좀 튀어오르긴 했지만, 그런데 결국엔 지금 그 이후로 3일 연속 하락을 했고, 그래서 이 하락 채널 속에서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이 비트의 움직임은 달러 지수에서 먼저 좀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달러 지수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제가 요 화살표로 표시한 요때가 지금 보시면 3월 14일 요때 보시는 것처럼 이때부터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요 3월 14일 요 부근이 어떻게 보면 하락 후 상승을 하는 그 변곡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요 시점이 지금 비트코인에 대입을 하게 되면 요때거든요. 그러니까 요때가 지금 비트코인이 73.7K까지 찍은 그때 고점이고, 이때 날짜가 보시는 것처럼 3월 13일 양봉, 3월 14일부터 음봉을 기록을 하면서 이때부터 하락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비트코인이 계속 하락을 하다가 이제 5월 초부터 다시 이 상승 추세로 돌아선 건데, 그런데 이 달러 지수의 움직임도 마찬가지로 3월 14일을 기점으로 달러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비트코인은 약세에 빠졌고, 또 비슷한 시기에 요쯤에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바닥을 친 것이 정확하게 지금 5월 1일이니까 요 비슷한 시기에서 달러 지수도 고점을 찍은 다음에 그 이후로 요 하락 채널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그 달러 지수의 흐름을 봤을 때도 지금은 하락 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은 비트코인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조만간에 이 저항대를 돌파를 하면서 그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예상을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다면 조만간 그 상승의 재료로 쓰일 수 있는 그 이벤트가 무엇일까라고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저는 요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기사를 보시게 되면 유럽이 먼저 내린다, ECB,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유럽 중앙은행이 이번 주에는 금리 인하가 유력하다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6일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지난해 9월 이후 6차례 동결한 기준금리를, 그래서 현재가 4.5%인데 여기에서 0.25%포인트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지금 6월 4일이기 때문에 6월 6일이면 대략적으로 한 이틀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틀 뒤에 이 유럽 중앙은행이 미국보다 먼저 이 금리를 인하를 할 경우, 유럽이 미국만큼 그 파급력과 영향력이 낮긴 하지만 그럼에도 일단 스타트를 끊었다라는 그런 좀 강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기사도 보시게 되면 이것은 또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러면서 ECB 금리 인하에 나서나 이것은 비트코인의 대형 호재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기사도 한번 좀 살펴보면, 일단 이 블룸버그도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에 대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지난 5월 ECB 이사회에서 금리 인하와 관련된 완화적인 메시지가 나왔을 때도 유럽 증시가 일제히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가 실제로 단행될 경우 주식과 비트코인 시장에는 더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이 저항대에 좀 막혀 있긴 하지만 이 유럽 쪽에서 실질적인 금리 인하가 나오면서 요것이 좀 힘을 받는, 그러면서 요 저항대를 돌파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또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여기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우리가 지금 그 하루하루의 움직임만 보면 참 지루하고 이 답답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이 전반적인 그 큰 그림, 이 추세의 움직임을 본다라면 우리는 점점 상승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금리 인하, 그러니까 이 미국 쪽의 금리 인하도 결국에는 또 시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가격 상승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선까지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흐름은 당연히 상승을 향해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아마 이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의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알트코인도 상승을 하려면 비트코인이 먼저 좀 상승을 하면서,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다시 1억 원을 넘어서게 되고, 그러면서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을 하게 된다면 다시 이 대중들은 이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중들의 관심은 어쩔 수 없이 알트보다는 이 비트코인에서 비롯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은 이 비트코인의 상승을 좀 응원을 하면서 우리는 이 알트에서 그 기회를 찾는,
그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